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테리어 공사 금액을 절감하는 방법, 그 꿀팁을 제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부산 상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소망 컨설팅 조양래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인테리어 시공 방법을 컨설팅하고 인테리어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매장을 컨설팅하고, 그리고 일반 인테리어 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인테리어 시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서 하는 역할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꿀팁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컨설팅을 한 인테리어 업자로서 중요한 꿀팁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테리어는 자재 금액이 크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엔지니어의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재비는 200에서 보통 2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어떤 멀바우 위주라든가 히노키라든가 편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고급 나무 자재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사실은 인건비보다 자재값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열의 9개의 공사에서는 인건비가 300이었을 때 자재비는 평균적으로 200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게 그나마도 인건비가 자재비에 비해서 좀 적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도배 같은 경우인데요, 도배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시공해야 하는 예를 들면 인건비와 식대와 간식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라고 했을 때 자재비는 합치로 했을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원이면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도 인건비가 150만 원 정도가 잡혔을 때 페인트 가격은 40에서 50만 원에서 끝이 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고객들한테 인테리어 업자가 이 자재는 비싸다, 이 자재는 비싸서 인테리어금이 비싸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인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부분은 인테리어 업자한테 모든 걸 맡기거나 시공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되고, 고객님들이 직접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인건비가 적게 나온다라는 걸,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공식대로 오다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자를 A, B, C, D를 불러서 싸고 이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견적을 의뢰를 합니다. 전부 다 이거 X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큰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인 만큼 고객이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시는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기술자, 엔지니어가 손이 덜 가게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내기 전에요. 자,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게 되시던, 셀프로 시공하는 업자를 직접 부르게 되시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고객님들이 인테리어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항목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오더를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인테리어 인건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벽체를 하나를 만드는데 출입구를
아치 형태로 타원형으로 만들었을 때와 하트 형태로 만들었을 때와 직사각형이 네모나게 만들었을 때와 시공 차이는 하트로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트 하나의 출입구를 만드는데 하루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면, 직사각형이라는 출입구를 만들었을 땐 1시간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치 형태로 출입구를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인건비가 300만원 정도 나왔을 때 자재비가 2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문 하나 혹은 출입구 하나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자재비도 그만큼 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재비는 겨우 거기서 거긴데, 문제는 인건비만 하루짜리가 되냐 1시간짜리가 되냐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입구 하나에도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할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비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 한 가지는 도형을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공부를 하시든 저한테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프로 시공자를 직접 부르시든 아니면 직접 본인이 시공을 하시든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시더라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세요 라고 오더를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더를 냈을 때 인테리어 업체는 놀라게 되실 겁니다. 왜? 고객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장난을 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도형에 대한 이해도도 좀 하셔야 되고요. 본인들도 제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트로 출입구를 만들었을 때와 아치형으로 만들었을 때와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와 고객님들이 목수는 아니시지만 어떻게 만들었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도형에 따라서 인테리어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되고 낮아지고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재에 대한 부분, 자재를 사용을 할 때 마감 꼼꼼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책상을 하나를 짜는데 서랍이 없는 오픈형으로 할 것이냐, 서랍이 있고 문을 전부 다 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인테리어를 공사를 했을 때 100만원짜리 하나의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20만원짜리의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냥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이런 기준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인건비와 좀 공식을 연결해보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라는 거는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걸 보입니다. 쉽게 한 가지 더 거기서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건 시공 방법이 매우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타원형이거나 별 모양 같은 어떤 그런 디자인이 되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입체가 많아지는 거, 이런 거는 이 손이 되게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비가 많이 뜨기보단, 자재비도 물론 조금은 더 상승되는 게 생기지만 자재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월등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인테리어 100개 넘는 인테리어를 한번 이렇게 다 훑어보시면 타원형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이 직각으로 많이 형성된 걸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잘하는 업체에서 저희 업체를 바라보시면 인테리어를 못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3D로 별을 그리고 달을 그리고 어떤 아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목공 반장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런 디자인을 못해서 그런 시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저희한테 연락 오는 고객들의 90%가 싸고 이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기본적인 컨설팅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컨설팅과
디자인에 따라가는 컨설팅을 양쪽을 비교를 시켜주고 고객이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타 업체와 저희 업체의 차이점은 고객과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전에 토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올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저렇게 했을 때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실장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꿀팁 꼭 기억하시고요. 인건비를 아끼는 시공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견적을 내셔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공자에 따라서 또 중요한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님들이 판단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꿀팁, 목공, 타일, 뭐 가구,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여러 가지 시공이 있겠죠. 이 중에서 각 공정별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마디로 기술 시공 엔지니어의 기술, 그 다음에 숙련도, 그 다음에 노하우, 그런 마인드,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통틀어서 그 해당 공정의 공사 인건비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인테리어 업자와 B 인테리어 업자와 같은 시공을 했을 때 자재값은 몰라도 인건비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셀프로 이 업체를 직접 부르고 저 업체를 직접 불러서 직접 타일을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장님들이 일당으로 움직이는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마 시공 능력에 따라서 일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시공자, 엔지니어를 선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속도가 빠르고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면서 꼼꼼한 사람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업자가 혹은 고객님이 고르실 때 어떤 업자를 골라야 하냐면 사실은 속도는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실력이나 꼼꼼도도 중간 정도, 그런 분인데 내가 그 사람을 좀 감동시켜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최고라고 저는 인테리어 업자를 하는 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분들은 빈틈이 많거나 AS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 잘하고 꼼꼼하신 분이 속도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계속 써봤을 때 속도만 너무 빠른 분들은 항상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린 분들 대부분이 일을 되게 꼼꼼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인건비를 좀 절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가 너무 느리고 꼼꼼한 분은 저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고 꼼꼼하고 일 잘하는 분, AS가 많이 안 뜨는 시공자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의 능력은 결국은 중간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시공자를 잘 갈고 닦아서 그 스킬을 조금 더 올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테리어 업자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런 시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팁은 알려드리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고객들이 셀프로 인테리어를 알아보시든 시공자를 직접 알아보시든 공사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금액과 공사 기간을 확인해 봤을 때 다 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일수가 너무 짧은 분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은 걸로 판단하시고, 일수가 너무 긴 분은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기본이라는 일당이라는 체계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사하는 일수만큼의 그 인건비는 넣게 되어 있어요. 시공 금액은.
그래서 중간 정도의 공사 금액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빵이나 김밥이나 혹은 좋은 말이나 단말이 더 하시면서 조금 더 나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공 방법,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시공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꿀팁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업자를 선별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팁을 한번 드릴게요. 인테리어 업자 선택을 하실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꿀팁 1번 기본적인 도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를 최소 3명, 5명, 그리고 많게는 10명 정도는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인터넷이나 원하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컨셉을 선정을 해서 사진을 몇 장을 보여주면서 마감재나 도형에 대한 부분을 오더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더를 준 다음에 한 5분이든 10분이든 그렇게 견적을 받아보시면 아마 한 3분 정도는 견적서가 안 날라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난치시는 분들은 꼼꼼하시고 장난 못 칠 것 같은 분들이 만나가지고 견적을 요청을 하면 견적서를 발송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를 갖다가 미팅을 하면 한 7군데 정도가 견적서가 날라올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장난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요. 왜? 고객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 장난치기 힘들다라는 걸 판단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도형에 대한 이해도만 가지고 오다만 던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자들이, 장난치는 업자들이 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견적을 받았을 때 동일한 공사 내용에서 견적서가 날라온 것이기 때문에 고객님은 금액을 비교해 보신 후에 괜찮은 금액 몇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마인드가 좋았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테리어 아파트나 이런 주거지가 아니라 상가 인테리어를 준비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매장을 구하는 것부터가 인테리어 금액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을 구해놓고 나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는 거는 사실은 이미 공사 금액이 결정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시는 예비 창업자라고 하신다면 처음에 매장을 구하실 때부터 사실은 인테리어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을 하루라도 같이 데리고 매장을 쇼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짜리 공사가 가능한 현장이, 예를 들어 가능한 인테리어가 매장을 잘못 골라서 3천만 원, 3,500만 원이 나와야 하는 현장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걱정은 하지만 어떤 매장이 얼마나 인테리어 견적이 싸게 나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하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인테리어 견적 좀 내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여기서 실수는요, 일 많은 인테리어 업자들 대부분이 상담 첫 번째 초반에 물어보는 게 계약대에 계신가요? 이게 1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은 업체의 기준에서는 최소한 무료로 견적서는 내드리지만 가게 계약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한테 가서 견적은 안 내주려고 한다는 거죠. 마인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객이 힘들게 견적서를 짜서 제공했는데 그 가게를 계약해서 인테리어를 할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기 시작하면 정말 가격 경쟁력이 있고 디자인을 잘하고 혹은 일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을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은, 매장을 고르실 때 꼭 인테리어 업자와 혹은 인테리어 업과 관련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해서 매장을 고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공사가 한가할 때 여러분에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혹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도움이 될 법한 것을 제가 유튜버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